예, 이 전해드린 대로 정진상 전 실장의 첫 재판에서는 성남시청의 CCTV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이제 성남시청 CCTV 자료화면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이 정진상 전 실장이 주장한 성남시청에 달려있는 CCTV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검찰 얘기로는 저 CCTV가 뭐 작동도 되지 않는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 주장도 CCTV는 모형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근거로 정진상한테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사무실에도 만약에 CCTV가 있다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시장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정진상 씨가 저거 작동 안 하는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유동규 씨의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첫 번째로 이제 모든 그 관공서에는 기물들에 대해서 관리 연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회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촬영도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CCTV가 촬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성남시청의 직원들이 CCTV 대신에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에서 이러한 그 성남시청 비서실 직원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를 갖다가 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CCTV는 검찰과 유동규의 주장대로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CCTV가 있었고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진상 씨 측의 주장이니까 정진상 씨 측이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셨지만 성남시청 시장실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CCTV 설치가 가짜였다면 이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공공기관에 CCTV를 설치하는 그게 모형이다라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아요. 또한 이제 실제 CCTV를 설치하면 좋은데 비용 측면이라든가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모형이라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전혀 죄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실에서 CCTV가 작동하는 것들이 과거에 기사화돼서 영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CCTV가 성남시장실에는 작동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실과는 좀 무관한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실제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있던 비서실에 CCTV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CCTV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비서진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뇌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은 정진상 씨한테 굉장히 유리한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가짜다, 모형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뭐 억울함을 입증하기 예. 위해서는 그 당시에 CCTV가 작동이 됐고 그래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향후에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여기 등장하는 CCTV가 이제 두 개잖아요. 하나는 네네. 시장실 CCTV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비서실 CCTV인데 정진상 씨가 재판에서 얘기하면서 CCTV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거는 이제 비서실 CCTV를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네네. 그거는 검찰이 확인했잖아요. 작동이 안 하는 네네. 거를. 그리고 정진상 씨 측이 얘기하는 뭐 언론 보도에서 작동이 됐다고 하는 CCTV는 또 시장실 CCTV고. 네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도가 됐다면 뭐 오늘 중으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정진상 그 변호인 측에서 그 영상을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전 영상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씨가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실 CCTV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예. 정진상 씨가 근무했던 장소가 비서실 앞에 무슨 정책실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있는 CCTV가 제대로 작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인 그 비서실 CCTV는 확인했을 때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확인이 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 확인을 했다라기보다는 10년 전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거는 가짜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짜 CCTV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뭐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CCTV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있는 것 자체가 없고요. 또한 이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2013년도, 14년도에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수사가 될 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정진상 실장에 이게 유리한 증거이지 뇌물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았고 그 당시에 자신을 비추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이제 이게 1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부는 CCTV가 모형이고 일부는 또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서 CCTV가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서 검찰 주장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검찰 주장 예. 탄핵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어제 그 재판 중에서 이제 검찰이 한 얘기 중 하나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이 네네. CCTV 이야기가 나왔었고 당시에 이제 검찰이 이 정진상 씨 측의 CCTV 주장을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변호인 측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진상 씨 측 변호인이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정진상 씨 측에서 재판 참 못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주장을 했고 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구속이 된 다음에 구속적 부심도 했거든요. 예. 똑같은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채택이 안 됐는데 또 이제 본 재판 이번이 첫 번째 공판 기일이었어요. 또 이야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네. 공범이 자백을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그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백이 예컨대 틀렸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려면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반박이 뭐냐면 CCTV가 있었는데 CCTV 밑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받고 할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반박이었는데 그 반박이 틀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공범의 자백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유동규의 자백에 신빙성이 훨씬 더 강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그런 효과가 벌어지는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또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는 것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진상 전 실장 관련한 첫 재판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유동규 본부장이 뭐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특별히 새로운 증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골프를 쳤다는 것 자체는 사실관계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기억이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허위 기억 공표죄인데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포섭해서 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정진상 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CCTV 문제도 이건 구속적 부심에서 확인이 되거나 영장에서 확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사건을 보고 구속 사유가 있을지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주장과 같이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네. 있을 재판 관련해서 이 이동규 씨가 사실 뭐 이재명 전 시장 시절에 측근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등을 돌린 이후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어떤 뭐 재판정 내에서 뭐 물론 말싸움을 하지는 않겠지만 좀 뭔가 모양 기류가 흘릴 것 같은데 좀 예상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말싸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매우 흥미로운 그런 재판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 대권주자, 행정가, 경기도지사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수천만 명 만났을 거예요. 수백만 명을 넘어서 가지고 수천만 명을 만났을 텐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난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호주에서 골프 치고 같이 요트 탄 사람은 제 생각에는 김문기 씨가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죄라도 벌금이 90만 원까지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바득바득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갖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벌금 한 90만 원 정도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벌금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 실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는 전략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